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6년 8개월 만에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지막 일정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강조하며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은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전승절 행사 다음 날 각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을 이어간 시진핑 주석은 저녁에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강조한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양국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북한과의 조정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달라진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영웅적으로 투쟁한 중국 당과 중국 인민의 역사적 공조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높은 국제적 지위가 힘있게 과시됐으며 김 위원장은 또 양국 경제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언급했고 시 주석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深化治国理政经验交流，有力推动各自社会主义事业向前发展。 정상회담은 1시간 남짓 진행됐는데 별도로 소규모 연회도 열렸습니다. 북한 측에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조용원 당비서 등이 수행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은 베이징역으로 이동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곧장 북한으로 향한다면 오늘 오전 평양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삼각공조를 세계에 과시한 김 위원장은 이번에 역대 중국 방문 가운데 가장 긴 4박 5일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베이징에 체류한 시간도 54시간으로 역시 가장 길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북중 정상이 관계 복원을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럽 동맹국 정상들에게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과 중국에 대한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만나서 관계 복원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아직 없습니까? 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미 국무부에도 YTN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6년 만에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전승절 열병실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방에 맞서 전례 없는 단결을 보여준 지 하루 만에 정상회담을 했다며 중국은 북한이 국제 제재를 피하도록 도울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북중 지도자가 6년 만에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오랜 관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해왔고 미국과 동맹국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동안 북한 경제가 지탱되도록 생명줄을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도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 우호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을 안심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전승절에서 북중러 3국이 반미 연대를 과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맞서서 유럽 정상들에게 구체적인 요청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 오늘 오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른바 의지의 연합 참여국 정상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주재로 회의가 열렸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해 30여 개국 대표와 백악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서방 26개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군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도 전화로 참여해서 의견을 내놨는데요. 로이터 통신과 CNN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게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연료를 팔아서 1년에 12억 유로, 약 1조 8천억 원 규모의 돈을 버려들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ould you say that putting secondary sanctions on India, the largest purchaser outside of China, they're almost equal, would you say there was no action? That cos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o Russia. And I haven't done phase 2 yet or phase 3.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제 푸틴 대통령의 결정에 자신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게 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을 둘러싼 지도부 대응에 항의하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조국 당시 대표가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날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두둔한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2차 가해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지도부를 규탄하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지 5달이 되도록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고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변인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조국 당시 대표가 대법원에서 2년 실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날 힘내자는 취지로 당 관계자들이 노래방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당도 입장에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회견 직후 조국 혁신당은 피해자 요구를 수용해 외부 조사를 거쳐 가해자 2명에 대해 제명 등 징계를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수감 기간 편지 등을 통해 사건을 인지한 거로 알려졌는데 거듭된 질문에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당내 성비위 문제 알고도 침묵하신 게 맞으세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파장은 민주당으로 번졌습니다. 조국 원장의 출소 날 배웅까지 갔던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지난달 혁신당 강연에서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겁니다.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찍고받고 싸우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 더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남 얘기 다 주워 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예요 또.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최 원장은 조국 원장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지난달 조국 원장과 함께 특별 사면됐습니다. 최 원장은 자신의 SNS에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당사자 폄하가 아니라 큰 틀에서 단합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 원장을 임명한 지 2주 만에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최강욱 원장은 2년 전 여성 비하적 표현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와 더불어 광폭 행보를 보이던 조국 원장도 거대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문제를 지적하며 탈당한 것과 관련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달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조금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감 중 수많은 서신을 받았고 피해자 대리인이 보내준 자료도 있었지만 당에서 조사 후 가해자를 제명했다기에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했고 비당원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이 안건 조정이 회부 등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여기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법안도 공식 논의에 들어가며 민주당은 갈수록 대야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의 전방위 압수수색에 결사항전으로 맞서는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3대 특검의 인력과 수사기관을 확대하고 내란 재판은 1심 등을 중개하도록 하는 더 센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인데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법안 처리 저지 전략을 시도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차례로 처리했습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풍 우려의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 특별법을 법안 심사 소위로 넘겨 공식 논의에 착수한 겁니다. 본회의 처리 시한까지 못 박진 않았지만 일단 영장 기각 등으로 사법부가 결자 해지의 기회를 놓친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주류로 그 방향으로 실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을 고리로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는 이런 여당 기류는 대야 메시지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종용했다며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자 적반하장 행태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내란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세력과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특검 수사 진척과 함께 극명하게 엇갈린 여야의 운명이 여실히 드러나는 형국인데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은 이제 시작이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현재 검찰의 수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 공개적으로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혁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대검찰청의 언론 공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노 대행은 부산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보안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의무를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노 대행은 새 정부 들어 대검찰청 차장으로 발탁되면서 공석인 검찰총장 대신 조직을 이끄는 동시에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노 대행이 검찰개혁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건 처음인데 정치권의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와 달리 상대적으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점을 의식한 걸로 해석됩니다. 보안 수사권을 나름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지켜야 한다는 의지로도 읽힙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고위당정에서 검찰개혁 큰 그림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 최고위급의 공개 입장이 집단적 반발 움직임으로 확산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3차 시도 만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오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은 혐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거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한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특검 압수수색 시도를 계기로 단일 대우에 나선 국민의힘은 지도부부터 일반 당원까지 한자리에 모여 규탄에 나섰습니다. 무리한 야당 말살 수사로 무너지는 건 이재명 정권일 것이라며 장외 투쟁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굳은 날씨 속 국회 본청 앞 계단을 우비 차림해 국민의힘 당원 수천 명이 가득 메웠습니다. 원내와 원외, 지도부와 평당원을 가리지 않고 한데 모여 특검의 압수수색을 향한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조은석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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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강제 수사로 휴대전화, 차량까지 압수당한 추경호 의원.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계엄의 밤 자신의 행동을 시간대별로 밝히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표결 방해라는 날조된 프레임을 짜고 특검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향한 분노를 고리로 정부 여당에 대한 투쟁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특검을 개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주인에 비유하면서 특검으로 흥한 자, 특검으로 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특현은 늘 주인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추가 1도만 기울어도 곧바로 주인의 심장을 향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목숨 걸고 진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실제 장외투쟁 카드까지 검토하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식의 투쟁을 해나가야 된다는 데 의견이 합치되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들을 불법 압수수색 혐의로 고발하는 등 당 차원 법적 대응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경 대여투쟁과 내부결속 움직임이 당 지지율 반등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느냐가 갓 출범한 장동혁 첫 시험대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현안 청탁과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 오는 8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요. 조사에 나올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오는 8일 김건희 특검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심장질환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한 총재 측에 우편과 변호인 등을 통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불과 이틀 뒤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한 총재는 현재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건강 문제를 들어 조사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씨가 한 총재의 지시로 범행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통일교의 정교 일치 이념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영부인이던 김건희 씨와 소위 윤핵관이라 불리던 권성동 의원 양쪽으로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 씨에게 제공한 것과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부분 모두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총재는 전관 위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며 특검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데 아직 출석과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이 통보한 8일이 한 총재 배우자이자 통일교 초대 교주인 문선명 전 총재의 기일인데다 최근 심장시술까지 받은 만큼 특검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입니다. 한 총재는 오늘 오전쯤 퇴원 수속을 밟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 근처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고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가담 정도가 큰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긴급 배포한 가정통신문입니다. 최근 학교 주변에서 낯선 남성들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유인한 사례가 보고됐다는 내용입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다면서도 주의해달라며 유괴 예방 수칙까지 소개했습니다. 저희 아들들도 둘이나 있는데 둘 다 여기 다녔었고 원래 이런 안 좋은 일이 없었던 동네인데 그런데 경찰은 바로 다음 날 오후 수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강력팀을 투입하고 CCTV를 확인했지만 유괴 시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0명이 CCTV 다 확인한 거예요. 납치니까. 근데 장난 아니야. 뭐 없어 아무것도. 하지만 이틀 뒤 경찰은 기존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실제로 유괴 시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해 20대 남성 3명을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는 겁니다. 남성들은 초등학교 근처를 돌며 초등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타도록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근처 공영주차장 주변에서도 초등학생 2명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모두 3차례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행히 실제 차에 탑승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검거된 남성들은 초등학생들이 귀여워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는 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범행을 제지하려 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신세계 면세점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법원이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불법 영상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가 선정적 방송에 10대 청소년을 출연시킨 30대 남성 BJ A씨를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그제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택 12층에서 추락했다가 아래층 난간에 걸려서 구조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국세청이 체납 국세 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모두 방문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는 특단의 체납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과세 당국의 조직과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일반 시민 2,000명을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세금이 덜 걷히며 지난 2년간 역대급의 세수 펑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국세청은 갈수록 불어나는 체납액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국세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습니다. 체납 규모는 연간 수조 원씩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10조 원을 넘었습니다. 체납자 수는 133만 명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체납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세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모든 체납자의 실거주지, 사업장을 방문해 직접 대면하고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과세당국의 조직과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일반 시민 2,000명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상세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층, 퇴직 공무원 등을 채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일반 시민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하여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 방문할 예정입니다. 총 3년간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하여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고의적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역량이 집중되면서 현재의 추적 징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 징수 조치를 보류해주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바꿔주고 저금리 혜택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안심환매 사업 1차 공고를 시작으로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안심환매 사업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준공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의 최대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사는 준공 뒤 1년 내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환매 옵션을 받게 됩니다. 전국 새마을금고 가운데 자본 잠식 상태인 곳이 많다고 하는데요. 내 돈을 맡겨둔 곳은 괜찮은 걸까요? 전국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재무 정보 시스템이 오늘 10시 정식 오픈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미국의 디지털 분야 통상 압력 속에 플랫폼 갑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경제 집중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릉시가 전국에서 보내온 생수를 모든 시민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중부지방에 제법 많은 비가 내렸지만 이번에도 강릉은 1mm 안팎에 그쳐 가뭄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게차가 25톤 화물차에서 생수 묶음을 내려놓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앞에서는 서명을 받고 생수를 나눠줍니다. 세 분요? 15병 갖고 가시면 되는데. 주민들은 생수를 수레에 싣거나 양손으로 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생명수 아닙니까? 진짜로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홀몸 노인에게는 통장이나 봉사자가 직접 배달합니다. 배달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보내준 생수들입니다. 지금까지 247만 병, 338만 리터가 확보됐습니다. 모든 강릉 시민 1명당 12리터씩 나눠줄 계획입니다. 가뭄이 장기화하며 최악으로 치닫자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대응이 아니랬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그 정말 담수를 이렇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고. 강릉시는 하루 7,000톤이 넘는 물을 정수장과 저수지에 공급하고 있지만 저수율은 계속 떨어져 13%마저 무너질 위기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0mm 안팎의 비가 내렸지만 이번에도 강릉은 1mm 안팎에 그쳤습니다.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시간제 급수나 격일 단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사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싸우더라도 일단 만나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노동계 양대 축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3자 5차 내동이 성사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싸우더라도 만나야 한다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 외에 정부가 마련한 노사정 협의체에도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경사노위도 지금 저희가 조직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도 선정을 못하고 한번 같이 논의하면 좋겠어요. 만나서 싸웠든지 말든지 결론을 내든지 말든지. 대통령은 노동계도 그렇다고 기업의 편도 아닌 모두를 잘되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동시에 만들겠다는 정책 기조를 밝힌 걸로 보입니다. 양대 노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이 대통령과 대면 자리에서 노동계 핵심 현안들을 꺼내들었습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과 주 4.5일제 도입 등이 우선 거론됐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65세 정년 연장은 단 하루도 늦출 수 없는 현실적 과제입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양극화 해소, 그리고 노동 3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예외 없이 노조할 권리가 튼튼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은 이어 주재한 핵심 참모들과 회의에선 제조업 제도약을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 등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 이후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경영계엔 당근을 제시하고 노동계엔 기업과 협력을 당부하며 노사 균형에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가 올해도 일본의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 측이 추도사의 한국인 희생자들의 강제 동원 사실을 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외교 책임론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도 일본이 주최하는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도사 내용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측은 지난해에도 정부 인사의 공식 추도사에서 이런 내용을 쏙 빼고 두리뭉실한 애도를 전했습니다. 先人たちのご労苦に心から敬意を表すとともに亡くなられたすべての方々に改めて深い哀悼の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 당시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최악의 외교 역사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최악의 외교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보다 먼저 일본을 방문하기까지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면서도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日韓の間では幅広い交流が着実に積み重ねられております。同時に隣国であるがゆえに難しい問題も存在しておりますが、一貫した政策を取ってまいります。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별도 추도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유네스코 등재 당시 일본의 약속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교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사태 수습을 위해 이미 1조 원 넘는 금액을 쏟아부은 만큼 더는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은 정부 방침에 따라 결국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면제 기간은 발표 이후 열흘로 한정했습니다. 사이버 침해 발생 이후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해지하셨거나 해지하실 약정 고객님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해 드릴 계획입니다. 한 달여 뒤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감 시한이 상당히 짧았고 장문의 문자 안내 한 번으로는 고객들이 관련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회신 기한까지 아무 의견도 내지 않으면서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이미 1조 원 넘는 금액이 쓰인 만큼 더 이상의 손실을 감수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앞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할 집단 민사소송 등을 고려할 때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분쟁조정위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조정 결정은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 법적 분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오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각종 장애 때문에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인데요. 네, 부모들은 학교를 만들어달라며 무릎까지 꿇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윤아, 이제 일어나야지. 응? 일어나야지. 새벽 6시 45분, 뇌병변 장애를 가진 박서윤 양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휠체어에 앉을 수 있는 서윤 양의 나이는 20살이지만 생활은 한두 살 수준입니다. 알았어요. 야. 말 대신 표정으로 대화하며 한 입 한 입 먹여주다 보니 벌써 30분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기 위한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아침 시간대 운행이 많지 않은 장애인 콜택시 잡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앱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수업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는지는 그날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콜택시를 부른 지 40분가량 지난 아침 8시쯤에야 겨우 배차에 성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집이 있는 경기도 양주에서 가장 가까운 뇌병변 지체장애 특수학교는
서울 노원에 있습니다. 취재진이 함께한 등굣길은 29km. 학교에 다니기 위해 매일 60km 가까운 거리를 오가야 합니다. 박양이 다니는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출발해 이곳에 오기까지 1시간가량 걸렸는데요. 등하교에만 매일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셈입니다. 서윤 양은 그래도 다른 장애 학생보다는 여건이 나은 편입니다. 서울에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은 14,000여 명이지만 이 중 30% 정도만 특수학교에 다닙니다. 나머지 10,000명가량 장애 학생이 특수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감당하기 힘든 통학거리가 꼽힙니다. 서울 특수학교 재학생 4명 중 1명은 하루 통학에 2시간 정도 걸리고 4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가 없어서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집에서만 지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장애 학생들의 통학 시간이 긴 건 특수학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용산구와 성동구 등 8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청이 성동구에 특수학교를 만들기로 했지만 일부 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새 특수학교가 들어설 폐교 앞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요. 예정 부지로 지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특수학교를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반대측 주민들은 폐교 부지에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근 지역 재개발로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입니다. 장애인 학교는 그들에게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최상의 조건이 있는 서울숲 인근에 일부에서는 결국 집값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프라가 없으니 통역부가 들어오는 게 맞다. 근데 이런 식이면 이러다 특수학교 설립이 무산될 수 있다는 걱정에 학부모들은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좀 살게 해주세요. 여기서 무릎 꿇고 애걸하겠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반대를 두고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부지에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유치하자는 일종의 중재안까지 나온 상황. 서울 성동구 특수학교 설립의 첫 관문인 서울시의회 교육이심의는 오는 9일 열립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탈선 사고로 숨진 사람 가운데 한국인도 2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차 푸니쿨라 탈선 사고 하루 뒤 포르투갈 검찰은 한국인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포르투갈인과 스위스인도 포함됐고 신원 확인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t could have been us, but it's terrible for those involved. 주 포르투갈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장에 사건 사고 영사를 급파해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우리 국민 피해 상황과 신원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루이스 몬테네그루 포르투갈 총리는 이번 사고는 최근 벌어진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라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Realizarão com celeridade as averiguações necessárias ao apuramento da causa deste acidente trágico. 사고는 현지 시간 3일 오후 6시쯤 푸니쿨라를 고정하는 케이블이 느슨해져 차량이 통제력을 잃고 건물과 충돌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리스본의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는 푸니쿨라는 리스본을 상징하는 교통수단이자 연간 350만여 명이 이용하는 관광 명물입니다. 현지 언론은 오르막길에서 전차를 끌어올리고 내리막길에서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케이블이 손상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 항공철로 사고조사청은 잔해 분석을 마치고 현지 시간 5일 초기 보고서를 낼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 이후 유럽연합도 본부의 조기를 개항하는 등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남칼리만탄주에서 이륙 직후 실종된 헬기가 완전히 불에 탄 상태로 이틀 만에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4일 AP통신과 인도네시아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인도네시아 남칼리만탄주에서 실종된 헬기는 이틀 만인 지난 3일 숲에서 발견됐는데요. 구조대는 같은 날 오후 3시 50분쯤 헬기 잔해가 발견된 지점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탑승자 시신 한 구를 수습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이탈리아 출신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그룹은 성명을 통해 아르마니가 현지 시간 4일 자택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한 가운데 눈을 감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르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그의 우아함과 절제미, 창의성은 이탈리아 패션에 빛을 더하고 전 세계에 영감을 주었다며 이탈리아의 최고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고 애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부산 이전을 추진 중인 해수부 직원을 위한 주거 대책을 부산시가 마련했습니다. 관사와 아파트 특별 공급, 이주 정착금 등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직원이 가족과 함께 부산에 정착할지 관심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조성원가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7곳이 후보지인데 해수부 신청사 건립 위치와 공급 시기를 고려한 뒤 계획을 확정합니다. 또 공공과 민간 택지에서 분양주택의 일정 비율을 특별 공급으로 이주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특별 공급은 해수부뿐만 아니라 향후 공공기관 이전이나 관련 기업 유치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필요한 집은 부산시가 아파트 100호를 빌려 가족과 함께 이전하는 직원에게 4년간 관사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주거 안정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조기 정착이 지연되거나 가족 단위 이주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시는 이주 혜택도 준비했습니다. 이주 정착금으로 가족 1인당 400만 원, 정착 지원금으로 4년 동안 월 40만 원씩, 초중고 자녀 장학금 월 50만 원 2년 지급 등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사천시에 생기면서 경상남도가 마련했던 이주 공무원 지원 대책보다 더 큰 혜택을 준비했다는 게 부산시 설명입니다. 해수부 노조는 부산시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파트 특별 공급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빨리 확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부산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부산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이나 우선 분양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빨리 그런 것들이 조기에 확정이 돼서 해수부가 올해 안에 이전한다면 전체 직원 가운데 20%가량이 곧바로 부산으로 이주할 전망입니다. 나머지 80%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직원이 가족과 함께 부산에서 새로운 생활터전을 꾸릴지는 앞으로 확정될 대책에 달렸습니다. 부산시는 보육과 교육, 여가생활 등 30개 이상 지원 항목을 마련 중이고 해수부, 국회 등과 구체적 협의를 거쳐 다음 달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한낮 여름 더위가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8도로 열대야는 없지만 평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 덥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후 한때 충청 이남 지방에는 5에서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일부 해안 지역에만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8도, 안동 21.1도, 부산은 26.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전국적으로 무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